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아스페주 베으라고 하는 아스파라거스 메뉴입니다.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굵은 그린 아스파라거스, 삶은 달걀, 베이컨,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그 다음에 버터 이렇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스파라거스부터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에 앞서서 잠깐 팁을 드리면, 시중에서 아스파라거스는 최근 많이 구할 수 있으셔서 아스파라거스는 얇은 것보다는 굵으면 굵을수록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길이는 지금 성인 손편보다 훨씬 더 긴 게 이제 상태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손질은 어렵지는 않고요. 5피스 사용을 할 때 첫 번째로는 밑둥을 먼저 잘라냅니다. 위쪽 머리 부분 쪽에 길이를 맞춰 주시고, 끝에 있는 밑에 부분 정도를 한 3cm 정도를 제거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스파라거스 밑둥을 제거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밑둥은 너무 섬유질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둥을 잘라내면 이제 껍질을 조금씩 이제 벗겨 주셔야 됩니다. kop질을 벗기는 거는 대부분 집에 필러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필러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으면 하단부에 한 3분의 1 정도를 벗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벗기는 거는 아스파라거스 그냥 평평한 위치에다가 두시고 계속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겨 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은 껍질을 벗기고 위에 부분은 껍질을 벗기진 않을 거예요. 벗기지 않는 이유는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머리 봉우리로 올라가면서 얇아지는 구조라서 윗부분은 섬유질이 좀 약해서 좀 부드러운 편이고, 밑부분은 조금 이제 질긴 울성을 가지고 있어서 밑에 부분만은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거는 필러를 너무 세게 벗기시면 안에 있는 속살까지 벗겨지시니까 힘 조절만 조심히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손질을 했으면 다음에 이제 달걀입니다. 계란은 시중에서 그냥 구하실 수 있는 계란을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먼저 달걀을 먼저 삶아 놨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달걀은 그냥 편하게 껍질을 다 까신 다음에 반을 가르시면 되고요.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흰자를 분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흰자가 분리되고요. 완벽하게 익으면 노른자만 이렇게 쏙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랑 흰자만 섞이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흰자랑 노른자를 채에 곱게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이런 채 있으시면 되고요. 이 채에 삶아놓은 달걀을 넣으신 다음에 집에 있는 그냥 아무 스푼으로 밑에 볼 같은 걸 하나 받쳐주시고 편하게 그냥 내리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자는 이렇게 이제 내리시고, 노른자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내려놓은 흰자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노른자 역시 내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달걀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베이컨으로 만드는 크럼블입니다. 사실 베이컨 크럼블은 이제 이름은 좀 거창하기는 한데, 흔히 저희가 마트에서 보실 수 있는 슬라이스 베이컨 얇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오븐에다가 한 200도 정도 오븐에다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말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기름이 아마 좀 많이 배어 나옵니다. 집에 오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하셔도 상관은 없고, 만약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이 베이컨 크럼블이라는 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땡이나 코스트땡 이런 데 가시면 베이컨 크럼블이라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고운 베이컨 입자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이제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고, 만약 이게 좀 정 만들기 불편하시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하면은 슬라이스 베이컨을 그냥 평평하게 겹치지 않게 플라스틱 용기 널쩍한 에다가 펴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1분 간격으로 계속 돌리세요. 기름도 쫙 빠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형태로 아마 거의 유사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뭐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시니까 준비는 금방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만들 거는 베흐 누아젯이라는 버터입니다. 프랑스어고요. 베흐는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아젯은 헤이즐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흐 누아젯을 합치면 헤이즐넛 향이, 견과류 향이 나는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프렌치에서 이제 많이 쓰는 버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거창은 한데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무염 버터 구하시면 되고요. 산출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무염 버터를 200g을 넣으셔서 베흐 누아젯 완성본까지 총 50g 정도가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율적으로는 한 25% 정도가 날아가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법은 어렵지는 않고요. 냄비에 버터를 그대로 부어두시면 버터가 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부글부글 하면서 버터가 녹으면서 이 버터 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이 버터가 계속 녹으면서 서서히 가열이 됩니다. 그럼 바닥 부분에 이제 유청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눌러 앉으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타기 시작하면서 색도 이제 나고 그 향이 이제 누아젯이라는 헤이즐넛이라는 그 향을 입힌 버터로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불의 세기를 높게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불로 만약 하신다 하면 제일 약한 불로 해서 그냥 계속 쭉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흐 누아젯은 버터가 녹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올라오고 색이 변하고 갈색이 진한 갈색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흐 누아젯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무염 버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냄비에 넣고 부글부글 끓으면 30분 정도 소요가 되면 이제 베흐 누아젯 브라운 버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일단 식히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편한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끓인 베흐 누아젯을 그냥 담아 놓으시고 얼음물이나 아니면 이제 시원한 곳에 넣으시면 버터기 때문에 금방 이제 굳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헤이즐넛이랑 비슷한 색깔, 그 다음에 브라운 갈색이 되기 때문에 브라운 버터 베흐 누아젯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버터는 채소 요리나 그 다음에 고기 쪽에 많이 사용한 이제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데치실 겁니다. 물을 팔팔 끓이시면 되고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사실 이건 뭐 간을 맞추는 용도는 아니고 야채에 살짝의 간을 배어드는 효과, 그 다음에 살균하는 효과, 끓는 점을 조금 높이는 효과, 그 정도만 있고요. 그래서 물이 팔팔 끓으면 아스파라거스 아까 껍질 벗기셨죠? 껍질 벗긴 부분을 먼저 데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세워둔 상태에서 손으로 붙잡고 밑둥 부분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데치시면 됩니다. 굵기가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데치는 시간을 달리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다 데쳐집니다. 처음에 20초 정도는 세워두시고 밑둥 부분만 이제 데쳐지게끔 하시고요. 한 20초, 30초 정도 지나시면 그대로 그냥 눕혀서 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 40초 정도를 이제 데치시면 됩니다. 총 시간은 이제 1분 10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 옆에 얼음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스파라거스는 초록 채소다 보니까, 녹색 채소다 보니까 색이 또 금방 바rer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침이 끝나면 바로 얼음물로 넣어 주시고, 얼음물로 들어가면은 색을 유지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 자체가 조금 더 아삭아삭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데쳐 놓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네,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굽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놨던 그 베흐 누아젯 브라운 버터 이제 기억하시죠? 그거를 적당량 넣어 주시고요. 그람수로 따지면은 한 20g 정도 넣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충분히 익을 수 있는 이제 기름 형태, 오일 형태가 이제 퍼지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버터라서 금방 아마 녹을 겁니다. 그럼 팬에 충분히 녹기 시작하면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면 살짝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연기가 올라오시면 그때 이제 온도가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데쳐놓은 아스파라거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오일이라서 아까 얼음물에 한번 데쳤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하시고 이제 팬에 넣어야지 이제 버터가 튀는 거를 좀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연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스파라거스를 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뒤집거나 이런 거는 크게 하실 거는 없고요. 이 상태로 아스파라거스 표면을 돌려가면서 구워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아스파라거스가 초반에 이렇게 지글지글 불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파박 튀는 소리가 조금 나죠. 이게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돌리기 힘드시면 집게나 이런 것들로 머리 부분을 계속 그냥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그 지방이 별로 없는 채소이기 때문에 배은화제 같은 버터 같은 이런 지방을 더 첨가를 해주면 이 가지고 있는 채소 자체가 좀 더 맛있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프렌치 모든 베이스가 지방이 없는 재료는 지방을 더해서 맛있게 하고 지방이 많은 재료는 거꾸로 지방을 더 넣어서 맛있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을 빼거나 그런 이제 로직이 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배은화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굽는 시간은 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냥 최종 한 2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뒤로 이제 돌려내서 노릇노릇해지면 거의 완성이 돼갑니다. 윗부분이 노릇노릇하게 변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빼겠습니다. 준비된 트레이에 담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올리를 만들 겁니다. 아이올리는 카놀라 오일, 달걀, 노른자, 마늘을 가지고 보통 만드는데요. 저희는 카놀라 오일 대신에 배은화제 아까 만들었던 걸로 만들게 됩니다. 아이올리 만드는 방식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전편에 농충원의 노상훈 셰프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이올리를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맡기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머스터드를 넣습니다. 첫째는 프렌치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5g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아이올리는 한 40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종 머스터드. 디종 머스터드는 홀그레인을 곱게 갈아낸 머스터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종 머스터드도 5g 정도 넣으시고 편하게 그냥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플레이팅을 할 겁니다. 그냥 평평한 원형 접시, 편하신 접시를 준비를 하시고요. 아스파라거스를 저희가 아까 총 5피스를 구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부분으로 하나, 두 번째는 왼쪽에 붙여서 한 피스, 다시 오른쪽에 붙여서 한 피스, 총 3피스를 플레이팅 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배은화제 아이올리를 아스파라거스를 따라서 편하게 소스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나머지 2피스 중에 한 피스, 그리고 다시 한 피스를 올리면 이제 2개의 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만들었던 아이올리를 아스파라거스를 따라서 편하게 부어주시고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계란 기억하시죠? 계란은 흰자랑 노른자랑 저희가 분리해서 내렸습니다. 조그만한 작은 스푼으로 뭉쳐지지 않게끔 하시고 아스파라거스 소스를 뿌려놓은 윗부분을 따라서 흰자를 편하게 그냥 흩뿌려 주시면 됩니다. 흰자랑 노른자에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노른자는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많아서 많이 쓰시게 되면 조금 많이 느끼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율은 흰자 2, 노른자 1 정도 플레이팅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른자를 채 내린 거를 다시 흰자 위쪽으로 조금씩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2가지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흔히 파마산 치즈라고 부릅니다. 혹시 집에 이런 그레이터가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믹서기로 이 파마산 조각을 나가지고 조금 갈아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곱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입자가 조금 고와지시니까 뿌려서 드시기에는 좀 좋은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레이터를 대고 소스가 뿌려져 있는 라인을 따라서 파마산을 그레이터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따라서 처음 뿌려주시고요. 주변에 조금씩 타원형으로 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게 갈려서 아스파라거스가 치즈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즈까지 뿌려지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컨 크럼블을 마지막에 조금씩 뿌려주시면 됩니다. 베이컨 크럼블은 이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처 중에 바삭바삭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바삭바삭함을 또 유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야채랑 달걀은 있지만 고기나 이런 단백질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디시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아스파라거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